안녕하세요. 조철 박사의 통통통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물류센터 운영 방식을 했다면은 이번 시간에는 물류센터 현장에 모든 것입니다. 기계 설비와 장비와 비품의 모든 것을 한번 좀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방송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좋은 호응을 보내주셔갖고요. 이번에 물류 현장 비품에 대해서 가장 또 많이 하시는 에코 P&N스의 김성민 대표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에코피너스 김성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물류센터는 박스입니다. 우리가 알기시키면. 그러니까 물건이 주문하면 이제 제조업에서 들어왔다가 또 주문하면 또 물건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품이 있고 출고라고 하는데요. 상품이 들어오면 로케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로케이션의 기본적인 거는 역시 팔레트입니다. 트럭에서부터 대발링 해갖고 로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 김 대표님 보면 팔레트도 종류가 많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방송은 또 물류 전문가들도 보지만은 또 네. 이게 초보자분들도 보시기 때문에 네네. 한번 좀 쉽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파레트라고 하면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 기준으로 나눠서 네,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파레트 규격 네, 규격이요. 그리고 또 파레트를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방식 네, 그리고 또 파레트의 재질 네, 그리고 뭐 또 업종별로 네, 또 쓰는 규격이 있고 네, 또 재질이 또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그냥 기본적으로는 파레트를 국내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네, 그 표준 파레트 규격이 이제 11형 그리고 12형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네, 파레트 규격이 1100에 1100 그리고 1000에 1200 이렇게 대표적으로 네. 규격이 나눠져 있고요. 맞아요. 그 두 개를 갖다가 뭐 T11형을 뭐 그냥 보고 팔랬더니 그것도 이제 11 한 개가 있어갖고 예, 그 두 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또 케미컬 유화사 쪽은 네, 13형 파레트를 많이 쓰고요. 네, 또 14형까지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일단 그 정도 11형, 12형, 13형, 14형 정도 네. 가 표준 11, 12가 표준 팔레트다라고만 기억하셔도 뭐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표준되면 거기에 이제 박스가 몇 개 해갖고 네. 우리가 1톤이나 800kg라든가 1톤 중량에서 일자 예. 팔레트는 이제 중량이 돼야지 또 포크로 또 뜰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사용 방식, 뭐 재질, 업종별 이렇게 다양하니까요. 일단 그거 한번 얘기해 네, 주십시오. 일단 사용 방식은 일단 제품을 적재해서 고객사로 제품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회수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국내에서 렌탈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아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네, 렌탈 회사로는 그 한국 파레트풀과 아주 네트워크스 이렇게 두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렌탈 회사가 제공하지 못하는 네, 어떤 규격의 파레트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 파레트를 이제 직접 구매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는 이렇게 렌탈과 구매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또 종류, 재질에 따른 종류로 보면요. 일단은 제일 많이 하시는 플라스틱 파레트, 그리고 목재 파레트, 그리고 또 많이 못 보셨겠지만 스틸 파레트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있죠. 스티로폼으로도 만들고요. 종이로도 파레트를 만듭니다. 맞아요. 예, 종이 같은 이렇게 경우에는 되세요. 예, 종이로 파레트 형태를 만든 것도 있고요. 또 아주 드문 케이스지만 슬립 시트라는 지게차의 푸시풀 어태치먼트를 장착해서 슬립 시트를 이렇게 위에 제품을 적재한 한 대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파레트와 스티로폼 파레트는 아주 가볍기 때문에 주로 항공 운송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예, 파레트 하나의 무게가 한 4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항공용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플라스틱 파레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쓰죠. 수출할 때. 근데 여기 수출용 파레트를 네. 한 달에 그래도 몇백 매 이상 쓰는 회사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네, 플라스틱 파레트는 그 파레트의 중량이 곧 가격입니다. 그래서 뭐 파레트 제조사에서 권하는 중량으로만 구매할 것이 아니라 내 제품의 적재 중량에 따라서 파레트가 중량이 5.5kg부터 있습니다. 5.5kg, 6kg, 6.5kg, 뭐 7kg, 7.5kg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내 제품 중량이 500kg밖에 안 되는데 뭐 10kg짜리 파레트를 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5.5kg짜리를 쓰면 됩니다. 중량에 맞게 그렇습니다. 선정해야지 그만큼 가격도 저렴하게. 그렇습니다. 아. 예. 그리고 또 2톤이다. 그러면 더 높은 중량의 고강도의 파레트를 쓰면 되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파레트를 고르는 것도
어떤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맞아요. 팔레트 뭐 종류도 다양하고 그리고 이제 보관할 때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보통 내기라 그래갖고 내기 한 1.8이 기준 하니까 우리가 국내 이제 물류센터 보면은 보통 9.5 10m가 되거든요. 네, 한 5단 쌓기 정도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1.8 계산하면 한 9m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물류 현장에 보면 이제 지게차들도 많이 포크 이게 뜨지 않습니까? 네, 네, 최근에는 이제 포크리프트 지게차, 그다음에 뭐 자키라는 것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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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는 이제 최근에는 자동 로봇에서 이제 뭐 그래 공장 같은 데 가면 AGV라든가 무인 반송기, 네, 또 자동 지게차 다 있는데, 네, 이 얘기가 갑자기 제가 생각났네요. 지난번에 대화 토크하다 보니까 네. 지금 뭐 워낙 물류 현장의 소품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 갖고 계셔갖고 뭐 발명한 거, 특화한 것도 많이 갖고 계시다면서요. 예, 그 예. 얘기도 한번 좀 해줘보시죠. 제가 주로 취급하고 개발하고 싶은 게 이제 네. 그 친환경 포장하고 안전 쪽인데요. 네. 그 물류 현장에 그 지게차가 뭐 여러 대에서 수십 대, 뭐 100대까지 운영하는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네. 가보면 네. 이 지게차 포크 끝부분이 상당히 좀 날카롭습니다. 네, 다루다 그렇죠. 보면 이게 제품을 박스를 뚫어버릴 수도 있고 또 어떤 벽이라든가 네. 뭐 심지어 지금 주차해놓은 화물차를 이렇게 가해를 할 수 있고 네. 손상이 많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끝부분에 글러브 형태로 제가 끼우는 제품을 하나 특허를 개발해서 지금 좀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뭐 나중에 뭐 문의사항 있으시면 네. 뭐 박사님이나 저한테 네.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면 맞아요. 동영상도 만들고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알려져 예. 있으니까. 네네. 그래요. 물류 현장에 보면은 이제 이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우리나라 지게차 네. 면허증이 따갖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면허증 없는 상태에서 현장에서 배워갖고 하는 건가요? 반드시 면허를 따야 되고요. 어. 지게차 안전에 대해서는 그 관련 법안이 계속 강화되고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아마 그렇군요. 재작년부터 그 지게차 안전벨트도 벌써 무조건 의무 설치하게 되어 아, 있고요. 지게차 안전벨트하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관련 용품들이 계속 수입을 하거나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후방 경고등이라든가 자동차처럼 후방 카메라도 설치를 하는 현장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맞아요. 지금 물류 현장에 뭐 지게차가 가는 길이 있고, 네. 근데 앞뒤에 따라서 이제 안전사고 너무 중요하니까 예, 예, 그런 예. 쪽이 계속 이제 보완이 되고 있는 거네요. 네, 물류 현장에 이제 상품을 보관하는 기능, 로케이션 할 때 들어가는 거, 이제 주문이 오고 나면 이제 상품이 나가야 되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출고 라인에 보면은 다양한 합포장들이 유통가하면 합포장이 필요할 것 네, 같아요. 네, 네, 자, 그래서 뭐 이제 박스, 비닐, 테이프, 에어캡, 뭐 소품, 네, 액체류 같은 거 패키지를 하는데 네. 주로 박스도 종류가 뭐 천차만별 아닌가요? 일단 풀필먼트 센터의 네. 그 어떤 종류에 따라서 네, 기본적인 그 골판지 박스는 뭐 아마 다 사용을 하실 거고요. 네, 또 냉동 창고 뭐 같은 경우에는 뭐 스티로폼 박스라든가 네, 또 스티로폼 박스에 드라이 아이스라든가 아이스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이 스티로폼 박스가 또 친환경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또 골판지 박스 안쪽에 알루미늄 코팅을 한 또 보온행 박스가 등장을 하고 네, 지금 그 다양한 박스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 제가 코로나 여파로 택배가 늘어나면서 네. 스티로폼이라든가 그 특히 드라이 아이스 아이스팩이 거의 품귀 현상이 났었습니다. 상당히 그렇죠. 가격이 물동량이 많아지고 가격은 저기 하더라 그만큼 이제 좀 양이 부족하니까요. 네네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박스들이 네, 있고요. 그리고 이 박스에 제품을 넣게 되면 또 테이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테이프도 쓸 거고 팔레트에 적재하게 될 때 또 스티치 필름을 감아야 되는 또 스티치 필름이 있게 되겠죠. 예, 근데 아마 사용자분들이 아마 힘들었던 게 작년 10월에 골판지 박스 아주 큰 공장이라 화재가 났습니다. 맞아요. 화재가 나갔고 예. 가격이 지금 그냥 급상승했죠 지금요. 그래서 그때부터 최근 한 6개월 동안 골판지 박스 가격이 한 작게는 20%에서 30%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스트레치 필름은 올해 지금 4개월 동안 15% 인상. 그리고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25%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 25%라는 게 상당히 그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인상입니다. 그러니까 물류 현장에 관련된 어떤 유통가격이나 비품, 이 소모품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네네. 평균 한 15에서 20 정도 올라간 거니까요. 그래서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살짝 팁을 좀 드리자면 네, 한국에서는 그 테이프 종류가 아크릴 테이프와
라바 테이프가 있거든요. 네. 근데 가급적이면 한국 회사는 대부분이 그 아크릴 테이프로 사용하고 있는데, 라바 테이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좀 가급적이면 아크릴 테이프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한 15% 이상 그 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예. 맞아요. 여기 현장 유통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네. 소모품의 자재가 많이 좀 변하고 그리고 갑자기 지금 물류 현장에 보면은 네. 팔레트에서 이제 거기다 상품을 이렇게 쭉 올려놓으면은 이게 상품이 이동하지 말라고 랩핑하잖아요. 예. 뭐 과거에 진짜 물류 현장 하면 처음에 랩핑이 참 힘든 기억 나죠, 이렇게. 랩핑은 기본적으로 다 경험을 그쵸, 해봐야 되니까. 예. 예. 요즘은 뭐 그냥 자동화돼 갖고 다 기계가 다 해준다면서요. 그래서 이게 랩핑을 기계가 해주는 어떤 반자동 기계, 자동 기계가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물류센터에서 젊은 사람들도 이 랩핑은 엄청나게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 여러 기계가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 센터의 성격에 맞는 기계가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무작정 구매를 하지 마시고 네.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반자동 랩핑기를 쓸 것이냐, 로봇 랩핑기를 쓸 것이냐, 또 뭐 고정식 전자동을 쓸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그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도입을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네. 의사결정할 때 참 이게 그 부분이 중요하네요. 비용 네. 문제도 그렇고. 네. 자, 그러면 이제 물류 현장에서는 소모품도 있지만은 물류센터가 박스라고 보면은 네. 이 사실 현장에 보면 바닥재도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포크가 있다 보면 진짜 뭐 먼지부터 이게 공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네. 환기 문제에서 네. 천장도 벽도 선풍기인데 천정 팬들이 요즘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 천정팬이라고도 예. 쉽게 얘기하고요. 보통 미국에서 이 제품이 개발됐는데 HVLS 팬이라고 합니다. 하이 볼륨 로우 스피드 팬이라고 하고요. 예. 국내에서는 한 5년 전부터 이렇게 설치가 좀 눈에 띄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엔간한 이제 대형 물류센터 가 보면 눈에 천장을 보시면 이제 팬이 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센터의 여러 설비 중에서 이 팬은 정말 그 충분히 효용을 볼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작업 환경이 쾌적한 것도 있지만은 예. 상품 보관할 때 특히 네. 여러 가지도 좀 좋아지겠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냉난방 효과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공기 순환이 되면서 환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온습도 관리를 해주면서 겨울철 결로 현상이라든가 네. 여름철 습도, 바닥 습도까지 이게 해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리고 작업자들도 시원하죠. 여러 가지 효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물류 현장 가면은 김포 고촌에부터 시작해갖고 편의점 물류 같은 경우 뭐 친구가 낮지만 이렇게 맞아요 위에 천장에 네. 그렇게 해갖고 많은 걸 좀 볼 수. 요즘은 뭐 저기 뭐 박스 할 수 있는 팔레타이저 그 로봇까지도 나와갖고 네. 그리고 물류 현장은 시간이 갈수록 잠깐 물론 이제 지난 시간에 사람에 의존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운영 방식에 따라서 물류 현장이 자꾸 자동화 쪽으로도 많이 바뀌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머리에 생각하시는 그런 평소에 느끼시는 불편함을 해결하는 네. 자동화 설비는 웬만하면 개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우리가 단지 그 이름 명칭을 몰라서 검색을 못하거나 그래서 이제 설치를 못하는 거지 웬만하면 다 개발이 되어 있고 설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물류 현장에 보면은 내부 바닥재, 로케이션 관리, 상품 출고 관련해 갖고 비품. 제 자신도 뭐 물류 쪽을 옛날에 컨설팅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뭐 전략을 많이 짜주다 보니까 20년에 물류센터가 어쩌고 통폐하고 그래서 많이 그 당시에는 뭐 중요했지만 지금은 아무래도 저는 디테일한 것까지는 모르는데 김성 대표님은 경험도 많이 하고 전국을 다 다니셔갖고 오늘 진짜 시간 있으면 한 시간 할 정도 계속 지금 내용이 많으시지만은 오늘 일단은 그냥 제약된 시간이 있으니까 이걸로 맞추면서 그리고 오늘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련되시면요 제가 항상 거기다가 대표 이름을 갖다가 에코 PNS라고 쓰니까요 네. 문의사항이 있으면 여기다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죠? 네, 그게 제일 좋습니다. 네네. 항상 방송하면서 저도 항상 뭐 올해 글로벌 30년 해보지만요. 모르는 부분 최근에 트렌드라든가 정보가 너무 바뀌기 때문에 이 전문가분들 모시면서 의견을 존중하면서 계속 지금 경청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지금 물류센터 현장의 모든 것, 기계 장비, 비품. 자, 에코 PNS의 김성민 대표님하고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김성민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뭐 지난 시간에는 저기 했는데 오늘 또 오랜만에 또 다시 오랜만도 아니네요. 한 달, 그쵸? 예, 한 달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제 오늘 해보시나 어떻게 이제 자연스럽죠? 두 번째 촬영이다 보니까 네. 그 긴장감은 이제 좀 긴장을 좀 덜하게 되고요. 네. 그래도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공부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생각도 좀 정리를 좀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토크하다 보면은 머릿속에 갖고 있는 어떤 정보량도 많이 있지만 그때 중요할 때 이제 또 어떤 토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은 계속 우리가 같이 생활해가면서 경험해가면서 배우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김성 대표님 감사드립니다.